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6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 제39조 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법 13조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밖에 없다. 법 조문에는. 그리고 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가로 4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 16조 법에 하나, 법 13조 6항이 하나, 시행령 16조 하나, 두 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7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이 시행령 조문인데 법 제13조 6항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 공동사무소가 있는데 A, B, C, D 4개의 사무소가 있다면 개업공개사들끼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업공개사가 종별이 A는 법인이고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C는 소위 중개인, 그 다음에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은 칸막이가 없지만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칸막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령 출입문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B가 손님을 받아 가지고 중개보수를 B가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B 개업공개사 혼자서 중개보수를 다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 4명이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 답은 뭘까요? 예, 답은 규정이 없습니다. 공동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딱 2개가 있다고 했죠. 13조 6항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라는 규정밖에 없고요. 공동으로 사용할 때 시행령 16조에 보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밖에 없어요.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았을 때 B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근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쳐다보고 있고 기분 나쁘게, 또 나눠주려고 하니까 B가 어때요? B가 기분 나쁘겠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짜증나죠. 그래서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 가보면 공동사무소를 거의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어떻게 나눌지 나누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B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았는데 나눠만 주려고 하면 열심히 안 하게 될 거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가령 그러면 A 개업공개사가 갑이라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
이건 A하고 갑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A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갑 고용인이 공동사무소에 고용되어 공동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 4명의 개업공개사를 보조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중 소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칸막이가 없지만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직원 고용도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따로 있습니다. 즉 칸막이는 없지만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은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이 없다. 거래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 서식 없는 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A, B, C, D 4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4개 사무소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B는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됩니다. A 건물주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C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고 C는 강남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관할구역 밖이라도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A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D의 사무소에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이전 신고하거나 또는 신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된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인장 등록도 보정 설정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느냐? 즉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월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78페이지 거기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회 때 기출된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 공동사무소에 관한 것은 한 문제가 통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예,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업무 정지 당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업무를 해버리면 업무 정지의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거나 또는 등록 취소되면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4명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A가 등록 취소되면 A 빼고 나머지 업무해도 되고요. B가 업무정지되면 B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예, 만약에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A가 업무정지를 당하니까 다른 사람 이전 신고하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A도 사실상 업무를 해버리면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정지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정지되면 나머지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했죠.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상대적 취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중사무소 떴다방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거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지도조례,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자, 다음은 79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80페이지 이전 신고 첨부 서류가 있는데 81페이지까지 모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만약에 구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나서 10일 이내입니다. 10일. 10일이라는 숫자 7일, 10일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민등록 전출신고하고 2주 안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8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자,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우리 교재 80페이지에는 원본인지 사본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시험에는 원본입니다. 원본은 꼭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도 이건 원본입니다. 등록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본이고, 만약 사본인 경우는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즉 구로구에 있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군포시로 옮기면 군포시장한테 다시 재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죠. 면적 제한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 신고를 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 8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81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면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우리 교재 81페이지에 있죠. 등록대장 송부해야 됩니다.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간 정과 기록을 송부하는 겁니다. 이게 2006년 1월 30일부로 도입됐는데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합니다. 1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1년이라는 숫자. 최근 1년간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었고요. 경기도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함양군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는 것, 그리고 분사무소는 이런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고,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 업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기간
처리 기간은 또는 처리 기한은 7일입니다. 기한, 기간 구분의 실익 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왜 7일 이내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숫자 10일, 7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는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은 첫 번째 관할구역 밖으로 관할 시군구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즉 같은 시군구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적으로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관할구역 밖에서 안에서도 원칙은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에 주소 바뀌었으면 주소를 변경해 가지고 고쳐 가지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다 했는데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X.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인데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송부하는 서류 같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을 반드시 재교부하는데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1페이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예. 사후 신고고 이전 후 등록관청.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도 이사 가가지고 이사 간 지역에다가 신고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소 이전도 옮기고 나서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분사무소는 여기서 했잖아요.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는 이전 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예,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는 것. 자, 분사무소 관련된 것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 했고요. 분사무소 지도감독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81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 고용인 고용 신고 사항, 그 다음에 등록 사항, 그리고 휴폐업 신고 사항, 그리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없지만 뭐 다음 달 7일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통보한다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전 전에 만약에 구로에서 업무정지 당하려고 하니까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무소를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 전과 기록을 그래서 다 1년간 전과 기록을 송부해 주잖아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법인의 분사무소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모든 개업공개사는 다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정지 한 명이 당하면 나머지는 업무를 계속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82페이지 인장, 등록 및 사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83페이지 인장 등록의 의의입니다. 즉 중개행위의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을 찍는데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이 도장 찍었다가 저 도장 찍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내가 도장 안 찍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 인장 등록 2번에 양가로 1번 인장 등록인데 동그라미 1번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을 등록합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등록.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만 인장 등록합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이라고 했는데 먼저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겠습니다.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5강에서 이거는 이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오늘까지 이거 했고요. 아직 하지 않은 거 다음에 나올 게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 시군구에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자, 그래서 지금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에 보면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증에 개업공개사의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참고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면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보면 등록을 하려면, 즉 개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에 하면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통지받고 나서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 제30조에 보면 등록을 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정 설정을 등록을 한 때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법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5조 1항에는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했으니까 보정 설정은 사실상 등록증 받기 전에 해야 되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리고 업무 개시는 또 3개월 이내 해야 되죠. 3개월 안에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인데 인장 등록도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등록된 도장을 이 등록증에 찍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 등록증을 게시해 놓았는데 그 등록증에 보면 중간에 등록인장, 변경인장 해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재 83페이지 중간에 참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개인인 경우, 옛날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입니다.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등록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됩니다.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고
실제 성명이 나타난 실명도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즉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닙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법인의 인장을 갖다가 사용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표에 인장 등록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말했던 걸 다시 적어놨는데요. 개인개업공개사는 실명도장이면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장도 가능하고 또는 대표자가 보정한 인장을 따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이 게재된 등록할 인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니까요. 그냥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인장 등록 방법 양가로 3번.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기역,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신청서에다가 그 개설 등록 신청서하고 인장 등록 신고서하고 같이 돼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서하고 같이 돼 있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고요.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한 가지입니다. 이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등록 신고서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 등록인장의 변경 등록인데요. 변경 등록은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미리 변경 등록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사후에 변경 등록하면 된다. 맨 밑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꼭 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빨리 사용하고 싶으면 곧바로 변경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85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모두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중개행위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사용인데 동그라미 1번 등록인장은 원칙적으로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가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계속 도장 찍으면 이건 양도대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장 등록도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 27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인장 등록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2번 소속관계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예,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7일, 10일 그래서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3번 소속관계사의 인장은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이 크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아닙니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따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따라서 답 4번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는 법인의 인장만으로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것을 등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인장 등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휴폐업 신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